7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이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볼게요. 일단 이 단어가 나왔어요. obesity. 무슨 뜻입니까? 비만. 비만이겠죠. 비난이 아니고 비만이요. 비만. 아, 비만이라고 그랬어요? 비난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비만. 나쁜 놈. 자, conceptualization 하는 말은요, 보통 이렇게 tion이 들어가게 되면 명사형 전미사고요. 원래는 여기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concept. 근데 conceptual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개념적인 거고, 그 다음에 is가 들어가게 되면 개념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tion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개념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건데, 개념이라는 말과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윤도근과 윤도근화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도근은 윤도근 존재가 그대로 있는 거고, 윤도근화하는 거는 건준이가 윤도근처럼 닮아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윤도근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만에 대한 정확한 개념화. 근데 저기 epidemic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epidemic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이야? 급속한 확산이라고 단어제 나와있을 거고, 근데 저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유해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비만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개념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responding,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To the forces in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있어서의 힘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기보다는 lacking in willpower and self-control. 그러니까 여기서 will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의지입니다. 의지력. 그러니까 의지력이나 아니면은 자기 통제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상황에서의 힘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 내가 지금 환경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단어가 환경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기오염이니 나발이니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숲이나 뭐 냇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circumstance, 즉 상황도 생각하셔야 돼요. 상황. 아시겠죠? environment라고 하는 단어를 딱 봤을 때 만약에 자연 환경에 관련된 소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거 얘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다른 어떤 상황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environment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그냥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즉 상황의 어떤 힘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뭐라기보다는 의지력이나 자기 통제에 대한 부족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metaphor, 하나의 어떤 비유, 무슨 비유? more truly captures the phenomenon. 그러한 현상을 정말로 캡처, 사로잡는 하나의 어떤 비유법이 바로 뭐냐면은 쓰나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쓰나미. 그러면 이 사람은 필자가 뭐예요? 예시를 뭘로 들고 있냐면 쓰나미를 예시로 들고 있는 거죠. 뭐를 바탕으로 해서? 비만에 대한 개념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나미에다가 비유를 두고 있다는 건데, 자, the environment tsunami of cues and stimuli artificially make people hungry and lead them to unintentionally overconsume and to remain excessive sedentary합니다. 일단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쭉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적인 쓰나미,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단서나 아니면은 자극, 다시요, 단서나 자극에 의한 환경적인 쓰나미 또는 상황적인 쓰나미는 artificially 하는 말은 인위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이런 뜻이야. 그럼 인공적으로 인위적이라 하는 건 누구누구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force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든다? 헝그리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끈다. 동사병렬 구조 체크해라. 이끈다. 그들을 뭘로? 의도치 않게 과다 섭취하게 이끌고, 그 다음에 또 to remain, 어떤 상태로 이끈다? 과도하게 sedentary하게 만든다. sedentary가 무슨 뜻이야? 이 단어 중요한 단어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주로 앉아서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다시요. 상황적인 어떤 쓰나미는 결국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의도치 않게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 간단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먹방. 그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방 딱 보고 있으면 맛있겠다.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상황적인 쓰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솔직히 우리 TV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먹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 요리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런 것들 보면 땡긴다. 막 밤에 막 시키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과다 섭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을 앉아있게 만든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왜? 먹고 나가 뒤다 이러고 있지. 자, 먹었으니까 운동하러 가보자.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the societal response to the tsunami입니다. 그 쓰나미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은 has been to provide 하니까 자, 수영하는 레슨과 그 다음에 치어리더들을 제공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수영 수업과 치어리더를 이끌어 왔대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뒤로 볼게요. The response has clearly not been 자, proportional to the threat 합니다. 이 단어 무슨 뜻이야? proportional. 비례하는. 그렇지. 비례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한 어떤 위협에 명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cannot change their responses. 그들의 반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단서에. 무슨 단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서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먹방 TV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TV에서 먹는 거 나오면은 우리가 저걸 보면서 저걸 왠지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은데 이러면은 perceive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면서 맛있겠다, 땡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 정도는요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왜 쓰나미라고 비유를 했겠어? 처음에는 이게 땅이 이렇게 윙 요동치면 이렇게 쓱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금 확 이렇게 몰려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다가 나중에 확 이렇게 몰려가는 걸 지금 쓰나미로 비유를 한 건데 자, unless we focus on a more appropriate response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적절한 반응에 초점을 두지 않게 된다면 즉 집중하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비만의 급속한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살찌니까 안 되겠어. 이런 반응이라도 안 보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살이 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진정한 해결책은요. 바로 뭐가 될 것이다? To control and reduce 합니다. 그러한 어떤 힘들을 조절하거나 줄이는 거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뭐예요? 먹방 TV 10번 볼 거 한 5번 줄여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 비유로 이제 삼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힘이냐? are causing the tsunami. 즉, 그러한 어떤 쓰나미를 일으키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쓰나미가 뭔데? 우리가 알고는 비만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땡땡 무슨 말이야? 바꾸세요. 뭐를? 이란 어떤 단서.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 즉 일상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노출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서를 바꾸세요. 그럼 차라리 이런 거잖아. 먹방 TV 볼 바에 차라리 운동 TV 봐라.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또는 make explicit the cues 하니까 자 여기서 make explicit 하는 말이 이게 보통 이제 명시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는 명백히 하다 이런 말이에요.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EX가 들어가게 out의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를 드러낸다거든요.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 IM이 들어간 implicit가 돼요. 이거는 내재화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내세요. 뭐를? 그러한 어떤 단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이러한 단서를 명시화시켜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인데 지금 내가 뭐를 설명할 게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내가 요거 구문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 있잖아요.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야. 다 4번이다. 1번이야. 1번이야. 자, 일단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문장 구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make 다음에 explicit 그 다음에 the cues 그 다음에 we cannot change인데 요거 해석을 다시 한번 할게요. 원래 이거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예요. 근데 얘가 목적격 보고야. 선생님 뭐가 좀 순서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돼. 왜? 우리는 보통 동사 다음에 목적어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순서가 좀 뒤바뀌어져 있어. 왜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까? 목적어가 길어서. 그렇지, 목적어가 길어서. 얘가 길기 때문에 얘를 뒤로 뺀 거고 얘를 뭐예요? 목적격 보호를 앞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들어라 뭐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이러한 단서들을 명백한 것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지. 그렇게 가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을 낼 것 같으면요. 뭐 목적어 목적격 보고 도치 구문을 사용했었을 것 이런 조건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다 틀려. 틀릴 수밖에 없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갑시다. 아니 남았나? 자, 그리고 오직 그럴 때만이 will people be. 자, 요거 별표칩니다. only 부사 표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도치가 돼 있어. 오직 그럴 때만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will be able to make a good use of the swimming lesson they receive. 그들이 받아들이는 수영 수업에 대한 좋은 사용, 즉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를 에너지 균형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그들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비만의 급속한 확산을 해결하려면 주변 상황의 힘을 통제하고 줄여야 한다. 요거 줄 한번 다 떠버려라. 이거는 서술형 명답으로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요약문 완성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 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걸 요약문 완성으로 변형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은 해결이라는 단어, 동그라미처럼 해결이라는 단어하고 주변 상황이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통제, 요 말이 키워드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turning good ideas into the robust innovations requires that the ideas be changed from bare bones possibilities to something in which investors that 왜 이렇게 이거 can see value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 문장에서 생략된 단어 어디와 어디 사이 있노? 이 문장에서 생략된 단어. 그러니까 생략된 단어와 그 생략된 단어의 위치 어디와 어디 사이? 예스 베스 말겠지? 이노베이션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잘 봐봐라. 문장 구조가 뭔가 좀 어색한 게 하나 있어. 못 찾겠습니까? 힌트 드릴게요. 두 번째 힌트. 마지막 힌트. 이래도 못 찾으면 진짜 그럴 수 있지. 박은수 모르겠나? 예? 모르겠나? 주장 제한 요구 명령 다음에 접속사 대 때리고 난 다음에 should가 생략된다 하는 거. 조동사에서 얘기하는 거. 많이 언급된 거. 동사가 지금 require니까 요구하다예요. 요구하다 다음에 접속사 대 때렸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대를 세 못 쳤다는 얘기는 뒤에가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와야 되잖아. 보세요. the ideas 다음에 아니 너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아이디어 다음에 S 붙었으니까 얘가 복수주어일 거고 너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B가 아니라 얼이 나와야 되잖아. 맞잖아. 얼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왜 B가 나왔냐고. 얘가 생략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시험 범위 들어가면 어법 밑줄 100%예요. B가 맞느냐 얼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뭘 보고 답 찾아야 돼? require 보고 답 찾아야 돼. 요구하다. 다시 자, 어법 하나 체크할게요. 자, 어떤 동사가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 대표적으로 다 써야 됩니다. insist, suggest, 그 다음에 뭐 require, 그 다음에 order, 하다못해 뭐 ask 이런 동사들 종종 들어가고 접속사 대 때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하나의 주어 동사 덩어리가 뭔가 좀 마땅히 뭔가 해야 하는 당위적인 성격을 지닌다면 그때는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인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저 문장 상황에서는 should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왜 한 번씩 should를 생략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관용적으로 쓰기 때문에 should를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저런 거는 어법 밑줄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좀 잊지 마시고요. 좀 잘 봐놔주세요. 서부고 1학년 1학기 교과서 27세가 17세에게 주는 편지의 일과 핵심 문법이 저거야. 저거 이거. 다른 학교는 솔직히 어딘가 나왔긴 했겠지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첫 단어는 항상 잘 기억하거든요. 자, 그래서 turning good ideas into robust innovation. 그럼 robust, 거기 밑에 나와 있죠. 탄탄한 혁신으로 좋은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뭐를 요구한다? 그 생각이 뭐가 돼야 된다? be changed,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from이 들어갔고 to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rom A to B. 그럼 bare bones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 bare bones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빈약한, 그러니까 bare bone 가능만요 두드러진 뼈, 그냥 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형용사로 바꾸면 빈약한인데 빈약한 가능성에서 something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something이냐? 투자자들이 can see,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가치를 볼 수 있는 것. 그러면은 말은 되게 어렵게 해놔서 그렇지 결국은 이 아이디어가 별것도 아닌 것에서 밸류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야. 가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이잖아요. 좋은 생각을 혁신으로 바꾸려면 그게 별거 아닌 거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야.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몇몇 great 아이디어들은요. 몇몇 위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은 all overlooked, 간과되어진답니다. 간과, 지나친다 이런 얘기죠. 지나친다고. 왜 지나치는데요? 그들의 어떤 옹호자들이, 그거를 주창하는 옹호자들, 지지자들, advocate 하면 지지자, 옹호자. 다른 말로 또 뭐도 있냐면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지지자들이 do not provide,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compelling picture, 뭔가 충분히 매력적인 그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잠재적인 매력에 대한 그 혁신에 대해서. 그러면은 뭔가 바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이걸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걸 도군이한테 이런 게 어때라고 얘기했어. 그럼 도군이도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둘이 잘 간직해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 건준이한테 얘기해 줄게요. 상희한테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안 퍼져나가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짬치고 있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좋은 생각인데 이건 어디다 주면 안 돼요. 우리끼리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는 거야? 간과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뭐가 나올 수 있어? 어휘 변형 가능하잖아. 오버룩드 이런 거. 자, 그래서 instead 대신에 이런 옹호자들은요. hoped, 희망했습니다. 뭐를요? the value, 그런 어떤 가치는 the self-apparent 하죠. self-apparent. self-apparent한 단어를 여러분들 아마 단어 찾으셨을 때 이걸 아마 자명한이라고 아마 찾으셨을 거예요. 자자가 스스로 자자고요. 명자가 밝을 명자야. 그러면 스스로 명백한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는요. 자명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만 명백할 거래요. 거의 그럴 일이 없긴 하겠지만은 또는 they made inflated projections of the timing and size of the return on the investment.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이요. 이런 inflated projection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과장된 투사. 그러니까 시간이나 아니면 크기, 뭔가 투자로 돌아온 데 있어서의 뭐 시간과 크기에 대해서 뭔가 과장된 투여를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자명하고 지가 뭔가 잘 만들었으니까 뭔가 되게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한다? Alienating the investors. 투자자들에게 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투자자들? Distrust the hype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뭐하는? 뭔가 과대 광고를 불신하는 투자자들에게 alienating 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alienating 무슨 뜻입니까? 원래 alienate라는 단어의 저 어원이 뭐냐면 alien이거든요. alien 뭔지 아시죠? 외계인들 뭐 괴물들 웩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lien은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다가 보니까 무슨 괴물 같은 게 나와서 저거 이질적인 존재야.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라 그랬지. 걔네들은 영어로 alien이라 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관리에 대한 과정은 should 뭐뭐 해야 된다. include the process step 하죠. 어떤 과정 단계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과정 단계? turns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turns the idea 이런 어떤 생각을 충분히 완벽한 그림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냐고 얘기하니까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can see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뭐도 봐야 돼요? 리스크도 봐야 돼요. 투자했을 때 어떤 위험.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어. 그러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하나 공개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이거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분명히 자동차가 또 갈 것이고 이게 나중에 배달 음식을 잘 적용돼가지고 뭐 어디 큰 짐들도 이 뭐 차를 통해서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점도 생각할 수 있겠나 없겠나? 있지. 만약 그 자동차가 고장났네. 뾰 가만히 있다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단점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이러한 투자에 대한 어떤 위험성까지도 같이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은 좀 극복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어떤 deal making process, 이러한 거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resembles, 닮았다고 얘기하죠. 뭐와 닮았다? The investment process, 투자 과정과 닮았대요. 근데 이 투자 과정이 어떤 거냐니까 venture capitalist require 하죠. 벤처가 무슨 뜻이고? 벤처만 따로 놓는 게 벤처 캐피탈리스트 죄송합니다. 벤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과정과 닮았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그들의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under consideration 하는 말은 심사숙고하여 이런 얘기고요. 심사숙고해서 그들의 투자에 대해서 뭔가 요구해보는 투자 과정과 닮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여기서 다 나왔어요. 이거 보고 답 찾으면 끝나. 이거 보고 답 찾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오답 체크할게요. 1번.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아이디어의 창출 과정이 공유돼야 된다. 이 말이 있었어 없었어? 아예 언급 안 됐어. 그 다음 2번. 아이디어를 검토할 때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둘 다 살펴야 된다. 솔직히 긍정, 부정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게 아이디어 자체가 투자로 넘어갈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라 쌤 이 안에 투자가 함축된 거 아닙니까?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 주장 문제입니다. 주장 문제 내가 대놓고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3번. 진정한 혁신을 달성하려면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일단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투자를 결정할 때는 가치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일단 여기서 객관적 검토란 말 없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5번.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투자 가치와 위험이 모두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 리스크 이 말 있잖아요. 투자에 대한 위험성까지 다 보여야 된다. 이 말 대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쉬겠습니다.